오늘 수업은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은 지수가 포함된 방정식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은 간단한 단원들입니다. 자, 문제 유형만 하나씩 공부하시면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원이에요. 자, 먼저 지수 방정식의 기본인데요. 먼저 방정식이니까 등식이 있을 거고요. 뭔가 지수 형태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지수 쪽에 이렇게 변수가 오는 이런 지수식으로 된 방정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방정식은 기본적으로요, 고등학교 과정에선 미시 양수면서 1이 아닌 상태에서 지수 방정식이 대부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서 하에서 풀게 되는데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법을 쓸 수 있냐면 여기서 미시 똑같기 때문에 지수 두 개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3의 몇 제곱이 3의 5제곱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면 그러면 네모로서는 될 수 있는 게 5죠. 그 네모 5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선생님 5 말고 딴 게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자, 지금은 그런 깊이 가지 말고요. 우리가 지수 함수를 배웠잖아, 그지? 이걸 함수적으로 보자면 이런 얘기죠. 3의 x제곱 그래프가 있고 여기 3의 5제곱이란 값이 있을 때, 그지? 두 개의 함수가 같기 위해선 교점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뭐 이런 얘기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기본 해법을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이런 기본 해법으로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너무 쉽잖아, 그지? 그래서 응용적으로 치환을 하거나 아니면 양변에 로그를 취하는 그런 문제가 응용으로 더 나오게 됩니다. 자, 문제 하나씩 보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해법 정확히 기억하세요. 기본 해법과 응용 해법 두 가지 기억해 두시고 보시면, 자, 좌변과 우변이 있는데요. 기본 해법을 먼저 생각해 봐요. 양변을 밑을 똑같이 맞출 수 있는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밑을 잘 보면은 얘는 그지? 지수의 나눗셈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3의 지수 법칙으로 빼면 되겠죠? 그럼 x제곱 빼기 x 플러스 2 이렇게 되나?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된? 3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네. 따라서 간단하게 지수끼리 같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죠. 됐죠? 그럼 간단히 계산하면 뭐가 나오면 2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 나오죠? 그래서 답이 된다. 자, 두 번째인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문제는 보면요, 좀 헷갈리게 돼 있죠, 되게. 지수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좌변의 지수는 이거고요. 우변의 지수는 x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 이 밑이 x고 얘 밑이 x제곱이에요. 자, 어쨌든 자, 이걸 풀 때 조심해야 될 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요거는 정리하면 어떻게 해? 지수 법칙으로 곱하니까 x제곱이죠, 그지? 선생님, 그럼 밑이 똑같으니까 요 지수 요거하고 요게 같으면 되겠네요. 아까 기본 해법으로, 그지? 자, 지금은 얘가 답이 나와요. 근데 운 좋게 나온 겁니다. 실제로 여기다 좀 장난을 살짝 식을 바꾸면요, 여러분들이 지수만 같다고 해서는 틀려버립니다. 자, 근데 그건 좀 깊게 들어가지 말고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선생님, 아까 기본 해법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기본 해법은,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말한 기본 해법은요, 반드시 이 밑이요, 상수해야 됩니다. 상수. 그러니까 숫자일 때만 쓰는 게 기본 해법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변수가 지수와 밑에 다 들어있을 때는 이게 기본 해법이 아닙니다. 이게 기본 해법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중학교 때나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나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지수하고 밑이 있으면 한쪽만 변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많이 다뤘거든요. 근데 지금은 밑에도 변수, 위에도 변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수가 밑과 지수에 다 나오는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테크닉으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 뭐 하나 빠지거나 놓치거나 하게 돼요. 그래서 봐봐. 이런 게 포함된 어떤 방정식, 부등식을 다룰 때는 요 위에 그 한쪽에만 미지수가 있도록 바꿔줘야 돼요. 어느 거든. 그러기 위해선 얘를 뭔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도록 만든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수를 이렇게 내려온다. 아니, 위에 있으면 안 되잖아. 둘 다 있으면 안 된다, 이 말. 그대로 놓고는 계산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양변에 로그를 붙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먼저 정리하면 x고요. 얘는 아까 썼듯이 x제곱 이렇게 되죠. 자, 여기다가 양변에
양변에 똑같이 상용 로그를 하나씩 붙여볼게요. 그럼 얘는 지수가 성질에서 나오겠죠. x의 x 곱하기 로그 x가 되고요. 얘는 지수가 x제곱이니까 x제곱 곱하기 로그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 로그 x를 이렇게 지우면 되죠. 양변이 똑같으니까, 그지? 자, 큰일 납니다. 이런 것도 기본이죠. 문자 나누면 큰일 나요.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언급 안 해. 자, 넘겨주셔야 됩니다. 요걸 넘겨서 인수분해야 돼요. 그러면 로그 x가 이렇게 공통인수로 묶이면서 x의 x는 x제곱 빼기 x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꼭 나누면 큰일 나요. 그럼 결국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니까 한번 떼내볼까? 로그 x가 0이거나 또는 x의 x가 x제곱이거나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풀면 뭐가 나와? 이건 당연히 그냥 x는 1이겠죠? 로그가 0이니까. 자 여기서 또 x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또 x가 있네. 그지? 아래로 다 x가 있으니까 그냥 생각하면 위험하다. 꼭 로그 붙이라고요. 여기다 또 로그 붙입니다. 해법을. x의 x는 x제곱에다가 한 번 더 상용 로그를 붙여서 풀자는 얘기. 그럼 x가 나오니까 이건 또 x 곱하기 로그 x고요. 그리고 얘는 2 곱하기 로그 x가 되죠. 그럼 또 이렇게 약분하면 큰일 나요. 넘기셔야 됩니다. 문자는 함부로 약분하면 안 돼. 로그 x를 묶어주면 x-2가 0이니까 그렇지. 나오는 답은 뭐예요? 2가 하나 나올 거고 요게 0이다 해서 1 하나 나오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의 답과 두 번째 경우의 답을 합집합해 줘야 되니까 결국은 이 문제의 답은 1하고 2겠네. 그지? 어차피 합집합하면 1 또는 2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요. 자, 보시면 자, 하나씩 해봅시다. 기본 형태로 풀 수 있나요? 양변을 똑같은 지수로 바꿀 수 있나? 안 되지. 지금은 이 덧셈이 있고 해서 기본 해법은 안 되고. 양변에 로그 취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게 덧셈이라서 안 돼요. 왜냐면 여기다가 뭐 이렇게 덧셈 된 것에다가 로그를 붙여봤자 이거 변형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선 이것도 아닙니다. 자, 이젠 치환인데요. 자, 뭘 치환할지가 보입니까? 그렇죠? 처음에 한 좀 그렇죠. 잘 보시면 2의 x제곱을 t로 놓을 수 있겠다가 이게 처음부터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죠? 왜냐면 얘는 변형하면 어떻게 돼요? 요 1은 2의 1제곱으로 빼낸다고 생각하고요. 얘는 뭐 2의 3x, 얘는 5 곱하기 얘도 마찬가지요. 2의 4제곱을 빼내서 이렇게 쓰면 이제 보이죠? 얘가 t가 되니까 얘는 뭐가 돼? t 세제곱 되겠죠? 얘는 t 제곱 됩니다. 자, 그래서 식을 쓰면 어떻게 되나? t 세제곱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 요거 2t 제곱이 오고요. 요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5 곱하기 16t는 0 이렇게 나오지. 됐네요. 이제 뭐 그것부터 이제 풀면 됩니다. 이제부터 뭐 손간일이 없겠네. 그럼 먼저 t 공통인수니까 약분하면 안 되고 묶어내. 그럼 t제곱 플러스 2t 제곱이고요. 요거 요 2t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이거를 계산하면은 80인데 일단 씁시다. 좋아요. 자 80은 0 이렇게 돼. 그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지 여기? 10하고 8 이렇게 되네. 그지? 10하고 8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죠? t는 뭐 나와? 전체적으로 앞에서 0 나오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10 나오고 8 나오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자 그러면 t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원래 거로 바꿔야 되잖아. 이거 답 쓰면 안 돼. 구하란 건 x거든요. 자, t가 뭐였냐면 여기서 2의 x제곱이었잖아. 그럼 얘가 0 또는 마이너스 10 또는 8 이렇게 나왔어요. 됐지? 자, 하나씩 봅시다. 2의 x가 0 되려면 x는 뭐예요, 이제? 1, 아니요. 뭐가 돼요? 자, 이거 1 아닙니다. 조심해. 뭘 넣었을 때 0 나오나? 없죠? 지금 값이 없고요. 얘가 마이너스 10 나오는? 없어요. 얘가 8 되는 x는 3 나오죠. 그래서 답은 x는 3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틀린 건 없어요. 안 되니까, 나오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앞으로는요. 이런 풀이보다는 잠깐, 왜 이 답이 없죠, 근데? 자, 이런 것도요. 원래는 그래프 기반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방정식의 해가 있냐 없냐, 개수가 몇 개냐 이런 것들의 문제는 다 그래프에 교점 개수로 파악하는 게 좋거든. 그래서 2의 x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나오는 y 값이 하나가 8, 하나가 0, 하나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실제로 교점이 있는 곳은 8하고의 교점밖에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근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자, 꼭 기억하세요. 치환하면은 뭘 생각해야 됩니까? 반드시 치환할 때 명심해야 될 조건 한 가지가 뭐야? 그렇죠. 범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건 뭐, 자, 그만합니다. 자, 요거는 치환했기 때문에 범위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럼 뭐가 돼? 지수를 치환했는데 아까처럼 지수 그래프는 이렇게 X 위에만 그려져 있으니까 항상 Y 값은 양수가 되겠죠? 요 생각. T가 양수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버렸었으면 좀 더 편했죠? 8 안 되네. 참. 0, 이거 버리고. 그죠? 양수만 답으로 골라서 하라는 얘기네. 꼭 기억하세요. 치환하면 범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좀 특이한 형태입니다. 세 번째 건데요.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기본해법이 되는가? 양변에 로그를 붙여서 되는가? 자, 안 되면 치환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치환이에요. 어느 기본해법 다 안 돼요. 로그 붙여도 안 되고요. 자, 지금 치환하는데 뭘 치환하냐면요. 잠깐 요걸 한번 치환해 볼까? 루트 15. 이 복잡한 상수 하나를 뭐 A라고 잠깐 한번 치환해 봅시다. 그러면 얘가 A가 되면 A의 X제곱인데 그럼 얘는 뭐가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치환이라는 건 뭔가 다 A로 표현이 가능하면 좋잖아. 얘는 뭐가 될까요? 자, 요거는 지금 한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제가 봐서는. 자, 지금은 뭐가 보여야 되냐면 얘하고 얘를 곱해보세요. 한번. 두 개를 곱했을 때 얼마가 나오냐? 1이 나와요. 1이. 그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아하, 두 개를 곱하면 1이 되는구나. 보이죠? 이제 보이죠? 그럼 결국 얘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A분의 1로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문제는 식을 쓰면 뭐 A의 X제곱 그 다음에 A분의 1의 X제곱 8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건 지수법칙으로 요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요. 양변에 뭘 곱할 수 있어요? 분모. A의 X제곱을 양변에 곱할 수 있겠죠? 맞지? 그럼 풀려 나가요. 해보시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은 조금 다르게 할게요. 어떻게 다르게 하냐면요. 자, 봐. 이걸 치환해서 얘가 A분의 1 된다는 얘기는 이 전체를 내가 A라고 논다 하더라도 요것이 A분의 1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왜? 어차피 이 통째로 얘하고 얘를 다 곱해봤자 어차피 또 1이거든요. 이해 가시겠나 무슨 말인가? 자, 그래서 지금은 깔끔하게 치환하는 방법은요. 자, 치환은 여러분들이 항상 큰 덩어리를 치환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걸 치환하지 말고요. 되도록이면 뭔가 큰 덩어리를 치환하세요. 그게 식이 간단해져요. 자, 지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루트 4 플러스 루트 15 전체의 X제곱 전체를 T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식은 T가 되고요. 요식은 이 전체야. 이 전체가 T분의 1이 됩니다. 보이시겠죠? 이제 해법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변에 T 곱하면 마이너스 8T 플러스 1은 0 나오고요. 근의 공식으로 T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 이렇게 나오죠? 됐지? 자, 그런데 아까 잠깐 치환하고서 생각하지 않은 게 뭐였어요? 범위. 그지? 요 꼭 내가 아까 미리 안 쓴 거는 뭐 여기서 보여주고 할까 하다가 자, 지금 쓰겠습니다. 치환하면 반드시 범위. 양수의 지수 X승이니까 얘도 분명히 양수겠죠? 꼭 기억하세요. 그럼 여기서 양수만 골라야 되는데 양수만 골라야 되는데 어때요? 둘 다 양수죠? 됐지? 그래서 t 값이 나왔으니까 이걸 바로 쓸까 여기다? 자, t가 요거였죠? 루트 4 플러스 루트 15의 x제곱 요게 t였으니까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쟤를 지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 4 플러스 루트 15의 2분의 x제곱 되겠지? 2분의 x제곱. 그리고 이쪽은 하나가 4 플러스 루트 15가 되고요. 또 하나는 따로 쓰는 게 낫겠다. 4 마이너스 루트 15 이렇게 되지? 자, 두 개를 따로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얼마가 나와요? 됐죠? 얘는 밑이 똑같으니까 얘가 1 되면 되겠네. 그래서 x가 2가 나올 것 같고요. 얘는 그지? 아까 역수관계라는 게 보였다는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
4 플러스 루트 15분의 1로 쓸 수 있죠? 아까 역수관계였다는 거 확인했지? 그럼 얘는 다시 쓰면 뭐야? 4 플러스 루트 15에 마이너스 1제곱. 뭐 한 번에 바로 쓰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얘랑 얘랑 비교해주면 어때?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 2분의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다 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형태의 문제를 선생님이 이렇게 풀고 나면 학생들이 꼭 다 역수관계로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3 플러스 루트 2하고 3 마이너스 루트 2가 있다고 쳤을 때 이걸로 문제가 났다고 쳤을 때요. 이 역수관계 아니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역수인지 아닌지는 꼭 확인하는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곱해서 얼마? 1이 나와야 이게 역수관계일 텐데 1 나와 안 나오죠? 그래서 이게 중간에 부호만 다르다고 다 역수로 놓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곱해서 1이 안 되기 때문에 역수관계가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런 것도 한번 봅니다. 자, 연립방정식이죠?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봐. 자, 지금 뭐 기본해법, 응용해법 다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치환이 맞죠? 이게 보이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2의 x제곱 형태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왜 이게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x가 나오죠. 여기는 9의 y제곱 형태가 있고 얘도 어차피 이 2가 3에 붙이면 9의 y제곱 형태가 생긴다는 게 보여요. 아하, 치환을 쓰겠구나. 이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치환 형태가 되도록 식을 살짝 바꿔봅니다.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8 곱하기 2의 x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밑에 거는 어떻게 하면 돼? 2의 세제곱이니까 그냥 2의 x제곱 되겠네. 그죠? 똑같은 형태를 만들자는 얘기야. 얘는 9 곱하기 9의 y제곱 이렇게 만들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요 일자를 빼내면 3 곱하기를 하나 만들면 되죠. 그 다음에 3의 2y제곱이 바로 9의 y제곱 아니야, 그지? 자, 이렇게 맞춥니다. 밑을 뭔가 동일하게 맞춰줘야 치환도 되니까. 그럼 바로 쓸게요. 자, 2의 x제곱을 라지 x로 놓고요. 9의 y제곱을 라지 y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치환했기 때문에 범위는 항상 뭐겠어? x, y는 0 이상이 0보다 크다라는 게 꼭 나온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죠. 자, 그럼 됐죠? 뭐 연립방 그냥 푸시면 됩니다. 선생님 빨리 풀게요. x는 4 나오고요. y는 3분의 1 나온답니다. 자, 계산해 보시죠. 그래서 x가요, 뭐 2의 x였고 y가 9의 y제곱이었으니까 됐지. 결국 얘가 4되는 스몰 x와 스몰 y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 나오나?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나?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이 되고 됐네요. 자, 앞에 문제랑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자, 얘는 치환이 되나요? 2의 x제곱이 있지만 밑에는 2의 x제곱이 없어요. 이해 가시죠? 그럼 치환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치환 안 돼요. 기본해법이 안 되죠? 얘도 마찬가지. 그럼 쓸 거는 기껏해야 로그 붙이는 것밖에 없어요, 대부분. 자, 양변에 로그를 한번 붙여봅니다. 자, 바로 쓰면 이해하겠죠? 자, 바로 씁니다. 여기다 로그 붙이면 어떻게 돼요? x 곱하기 로그 2 플러스 y 곱하기 로그 5는 0 이렇게 되겠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 로그 붙이면 x 플러스 1 로그 5 플러스 y 곱하기 로그 2는 로그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어떻게 할까요? 이제 솔직히 보이셔야 되는데 이 상태가 되면 보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안 보이면 자, 힌트는 이겁니다. 로그 2하고 로그 5들은 이런 애들은 복잡해 보이지만 기껏해야 상수라는 거예요. 그냥 숫자. 생각해봐요. 이게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그럼 그냥 연립방정식이죠. x, y에 관한. 이해 가시겠죠? 요게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밑에 식이 정리가 좀 안 됐죠? 요거 이렇게 정리해. x, y가 변수니까 이렇게 뭐 곱하기 x, 그지? 플러스 뭐 곱하기 y는 뭐 이렇게 정리해야 연립방을 풀 거 아니야. 위식이랑, 그지?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로그 5x네. 로그 5 곱하기 x고 얘는 로그 2y죠? 그 다음에 이거 로그 5 넘겨서 어떻게 돼? 로그 2 빼기 로그 5지. 바로 쓰면 되나? 로그 2 빼기 로그 5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냥 얘를 상수로 보란 얘기예요. 이게 상수. 이제 보이시나 어느 정도? 자, 그러면 여기 있는 1번식 하고요. 요거 변형했죠?
여기는 2번식하고 두 개 연립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뭐 중학교 때 보면 가감법 이런 거 쓰면 돼요. 그죠? 좀 귀찮네. 자, 뭘 소거할까요? X 문자나 Y 문자 중에 소거하기가 Y 소거해볼까 한번? 그럼 요 Y항 요 놈을 소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 Y항. 그럼 개수를 맞춰야 되니까 1번 식에는 로그 2를 곱해줘야 되겠지. 요거. 그럼 양변에 로그 2 곱하면 로그 2의 제곱 X 플러스 로그 2 곱하기 로그 5의 Y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는 0 되겠죠, 그냥? 그 밑에 식에는 요 개수 맞춰야 되니까 로그 5를 곱해야 되겠지. 여기다 로그 5 곱하면 로그 5의 제곱 X 로그 5 곱하면 이거랑 똑같이 Y가 되겠죠. 그리고 로그를 5를 곱하면 그냥 이렇게 놔둬 볼까요? 로그 5 곱하기 로그 2 빼기 로그 5 이렇게 돼요. 아유 길다. 자, 그래서 두 식을 이제 Y 개수 맞췄으니까 두 개를 뺍니다. 그럼 빼주면은 로그 2의 제곱 빼기 로그 5의 제곱 이렇게 묶어서 X가 되고요. 여기서 그 빼면 부호만 바뀌니까 로그 5에다가 곱하기 로그 5 빼기 로그 2 이렇게 되네. 아유 복잡하네. 이제 보이십니까? 그렇죠? 지금 얘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X는 자, 좀 빠르게 할까요? 요거하고 요거 약분되죠? 요거 인수분해 되니까. 보이지? 합차 공식 쓰면 차가 이렇게 날아가, 그지? 상수니까 0 아니야. 그럼 남는 게 뭐예요? 로그 2 플러스 로그 5분의 로그 5 이렇게 되죠? 아, 이거 마이너스 하나 빼야겠구나, 그지? 아까 선생님이 혼돈되게 썼구나. 에이, 여기서 이거 뺄 때, 그지? 이렇게 하면 좋겠네. 여기서 마이너스 놔두고 이거 그냥 이래야 좀 잘 보였겠네, 여러분. 혼돈 없이. 그지? 그럼 약분이 바로 되니까 남는 건 마이너스 남겠죠? 됐어. 자, 그러면 이때 요건 얼마? 1.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로그 5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x 값을 구했으니까 이 x를 이제 대입해서 y만 구하면 되네. 어디다 넣을까요? 어디다? 이 x 어디다 넣을까? 쫙 찾아보면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다? 자, 여기다 넣어도 됩니다. 되긴 되는데 그거보단 아까 정리해 놓은 식 있잖아, 그지? 여기다 요 x 자리에다 요 자리에 금방 구해진 값 대입하세요. 그래서 y 값이 나오게 돼요. y는 로그 2가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대분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네. 자, 이런 해법을 떠나서 이제는 응용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참 여기가 재밌는 문제들이 많아요. 자, 한번 봅시다. 요 방정식의 두 실근의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 두 실근의 합을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자, 이제 참 조심하셔야 돼요. 먼저 할 일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할 일이 실근이니까 판별식? 아니면 합이니까 근계수 관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치환하는 겁니다. 식을 먼저 바꿔야 되죠, 우리가 알 수 있게. 그래서 2의 x제곱을 이렇게 t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이 식이요, t제곱 좀 밑에 있을까?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루트 2는 0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어떻게 할까요? 쌤, 이거 이렇게 바꿨으니까요, 에? 이것의 두근의 합 구하면 되네요. 두근의 합은 6. 자, 이러면 큰일 나죠. 자, 지금 뭐가 이 문제의 핵심이냐면요, 이겁니다. 이것의 근은 분명히 x죠, x. 그지? x의 값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준 거거든요, 얘는 지금. 근데 이것의 근은 뭐예요, 그러면? 이것의 근은 t죠, t. 그잖아? 이게 t가 변수니까. 그러면 이게 알파 베타라고 해서 얘도 알파 베타인가요? 아니잖아. 아까 치환한 식 잘 보세요. x가 알파 베타가 되면 t는 뭐가 돼요? 그지? 2의 알파, 2의 베타. 이게 바로 두근이 돼요. 자, 잘 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 문제가요, 이 문제가 이 문제로 바뀐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근계수 관계는 요 위에 박스에서는 쓰면 안 되죠. 이 2차 방 아니에요? 지수방이 지수방. 2차 방은 얘예요. 근계수 관계 쓸 거면 여기서 써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쓸 게 없어요. 요걸로 근계수 관계 써야 돼요.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있으니까 두 근의 합은
6이 되는 거고요. 두 근의 곱은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근계수관계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요 윗줄에서는 뭐 알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없고요. 자, 밑줄에서는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 정리하면 되죠, 요거. 정리하면 2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돼요? 2의 요게 2분의 1제곱이니까. 그지?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참 이 문제 참 재밌어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풀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뭐 쓸 게 없어요. 근계수 관계도 판별식이고 먹으면 쓸수한 2차 방이 아니거든요. 꼭 바꿔서 알아. 자, 근데 뭐 잠깐 우리가 치환하면 범위 생각 잠깐 했었잖아. 그지? 여기서도 잠깐 그 얘기만 하면 그지? 2의 x, 요게 x축이고 요게 t축이 되겠지? 요 그래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요 2의 x는 항상 0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죠? 근데 t가 0보다 큰 건 얘잖아. 그지? 그 결국 뭐 이건 두 개 다 양수다라는 개념인데 양수 맞잖아요. 금방 봤듯이 알파 베타가 뭐든 둘 다 양수니까 범위에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 범위보단 치환한 방정식의 근이 이렇게 된다는 것에 꼭 초점을 두시기 바래요. 지금 한 내용을 좀 더 응용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이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가신 친구는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래요. 참 재밌어요. 자, 똑같이 갑니다. 자, 먼저 할 게 치환입니다. 그래서 2의 x제곱을 이렇게 t로 놓을게요.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a 플러스 2는 0이 되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할게요. 아까처럼 이것의 근을 하나를 알파라 놓고요. 하나를 베타라 놓을게요. 그러면 알파는 양수가 되고 베타는 음수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알파 베타는 요 방정식의 근입니다. 요 방정식의 근이야. 그럼 이것의 근은 뭐가 되나? 이것의 근은 아까 썼듯이 t는 2의 알파하고 2의 베타가 되겠죠. 이것의 근이. 자, 지금 박스 치고 있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알파가 양수랍니다. 알파가 양수, 베타가 음수. 그러면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겠죠. 그러면 2의 알파나 2의 베타가 뭘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실 일이. 그럼 여기다가 잠깐 자, 2x 그래프를 따로 여기다 또 떼내야 되겠네. 자, t는 2x의 그래프를 잠깐 다시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죠. 요게 t축이 되고 요게 x축이 됩니다. 근데 알파는 양수를 했고요. x값이 알파니까 여기 알파가 있고 뭐 여기 어딘가 베타가 있겠죠. 그러면 2의 알파는 요 위에 여기에 있게 되고요. 2의 베타는 요 밑에 있겠죠. 여기. 문자가 좀 안 보이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그림에서 보면 여기가 1이니까 2의 알파란 애는 1보단 위쪽에 있겠죠. 분명히. 왜? 알파가 양수 쪽에 있으니까 2의 알파는 여기 어디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 베타가 음수 쪽에 어딘가 있죠. 그럼 2의 베타는 이렇게 대응시켜보면 요 라인에 어딘가 있겠죠. 그걸 캐치. 아하,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2의 알파라는 애는 그림에서 봤듯이 1보다는 위쪽에 있게 되고요. 2의 베타라는 값은 0과 1 사이에 있게 되는구나.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는 문제가 이해 간 겁니다. 자, 그럼 말로 해볼까요? 요 2차 방정식은 한 근은 1보다 크고 다른 근은 0과 1 사이에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이해 가셨어? 이제는 2차 방정식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어떻게 풀까? 이제 이 그래프를 우린 ft라고 놓고요.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줘야 됩니다. 이게 t축이 돼요, 이제. 잠깐만. 그치? 그렇겠네. 이게 t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요게 ft축이라고 볼게요. 지금 요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그려요? 포물선이 어떻게 그려져야 이런 근을 갖냐면 여기에 1이 있을 때 한 근은 1보다 크고 한 근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그래프가 그지? 요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한 근을 가지고 요쪽에서 어느 한 근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네요. 그러면 ft가 이런 그래프가 될 조건은 뭐가 되겠어요? 이제 0과 1 사이를 지나야 되니까
F0이 0보다 커야 되겠네? 여기서 올라가야 되겠고요. 1에서 내려가야 되겠죠. F1은 음수, 요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겠죠. 딴 건 없지. 그러면 분명히 이런 근을 하나씩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계산은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제 뭐 계산한 건 어렵죠. F0은 A 플러스 2고요. 0보다 크다. F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인가?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가 되니까 두 개 교집합하면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아니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크니까 결국 A는 3보다 크네.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좀 더 어렵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지수방정식이 실근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대로 놓고 보면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반드시 간단한 식의 형태로 바꿉시다. 치환요. 자, 뭘 치환하지? 그렇죠. 지금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 봐두셔야 돼요. 3의 x, 3의 마이 이거를 갖다가 t로 치환하셔야 됩니다. 그 치환했으니까 범위 바로 찾을게요. 자, 범위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여러분들 이거 배웠죠? 지수함수에서 여기 t축이고 x축이면 3의 x제곱하고 3의 마이너스 x제곱 두 개 더하니까 그치? 어떻게 됐어요 이거? 이렇게 2배에서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1이니까 1 두 개 더하면 여기 2가 될 거니 그래서 t는 2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3의 x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를 산술기하 쓰는 거야. 이게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그거 나갔다 2 루트 두 개 곱하면 1이거든. 결국 t는 2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죠. 뭐 어느 거든 뭐 다 알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의 범위를 우선 구해놨고요. 그럼 이제 식을 바꾸면 자, 요 식 뭐가 되나? 요게 t가 되니까 얘는 t 제곱에서 해보시면 돼요. 요거 양변 제곱하면 9의 x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t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2가 넘어가니까 t제곱 빼기 2가 되는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냥 t제곱 아니야. 저 식은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2at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좀 한 번에 쓸까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이걸로 붙이면 그지? 이거 마이너스 4 되고 이거 지울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t의 범위 있고요. 여기다 갖다 붙이자. 자, 됐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방정식이 실근이 존재한다가 요 방정식이 이 범위에서 실근이 존재한다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되지? 얘가 실근이 존재한다를 얘가 이 범위에서 실근이 존재한다로 받아들여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됐습니다. 이제 요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예요. 위에 건 버리세요, 이제. 위에 건 버리는 거야. 자, 요 문제 푼다. 자, 2차 방정식이 실근이 존재한다.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실근의 위치, 실근의 존재성에 관련된 문제 다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포물선 있죠? 요거를 잠시 FT라 놓고요. 이 포물선이 어떻게 돼야 되냐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지? 이 Y축은 생략. 자, 이렇게 해서 요게 지금 T축이 되고요. T는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쪽 범위입니다. 그럼 요 범위에서 근이 존재하려면 어때? 포물선이 그려지는 모양이 어때야 되나요? 그렇죠. 이러면 되겠죠, 이러면. 이거 하나인가? 아니지. 이렇게 해도 될 거 아니야. 근만 존재하면 되잖아. 이쪽에서, 이쪽 노란 부분에서 근만 존재하면 되니까, 교점만. 그럼 두 가지 경우 있겠죠, 이렇게. 자, 좀 조심할 게 하나가 없겠구나. 이렇게 두 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지금은 여기가,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색칠이 된 범위이기 때문에 이 두 개면 되는데요. 만약에, 참고로, 이게 좀 어렵다. 2가 만약에 빵꾸 뚫렸어요. 빵꾸 뚫린 범위에서 만약에 근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래프를 이런 그래프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 더 있지. 어떤 거? 그지? 2를 지나면서 이렇게 되는 거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근데 지금은 이 빵꾸가 색칠돼서 빵꾸가 안 뚫렸거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가능하겠네. 이거 좀 어렵다. 이 두 가지로 잘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럼 따로 풀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요 포물선 어때? 2를 중간에 끼고 있으니까 FE가 0 이하면 되겠죠. FE가 0이야?
그지? 근데 등호 들어가도 되겠네. 그지? 어차피 2만 지나도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이해 가시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 그림은 어때요? 요게 2의 오른쪽에 두 근이 다 존재하려면 뭘 써야 되냐면 함수값 FE가 0 이상, 그리고 판별식 0 이상, 그지? 그 다음에 축이 2보다 커야 되겠죠? 이런 조건들을 다 만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만들면 돼요. FE가 0이 하니까 2 집어넣으면 T에다 2 넣으면 어떻게 돼? 2a제곱 플러스 4a 나오죠? 이렇게 되네. 그래서 계산하면 a는 마이너스 2와 0 사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거 하나는 뭐 첫 번째 경우 답이고, 자, 그대로 계산하면 FE는 그대로 2a 제곱 더하기 4a요.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은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대칭 축은 마이너스 a죠. 걔가 2보다 크다. 이렇게 세 개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그지? 해봅시다. 자, 세 개 교집합해야 되니까 a축에다가, 자, 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2하고 0이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범위가 나오게요. 그 다음 요거부터 할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죠?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다니까 요런 범위 나오지, 두 번째가. 오케이. 그 다음 중간 거는 정리하면 a제곱 빼기 4 0보다 작거나 a 마이너스 2 플러스 2 사이네. 그지? 그러면 어디야? 그럼 제가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하고 이렇게 사이가 되니까, 그럼 세 개 교집합하면 없죠? 그러네. 이 경우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서 나온 이 답만 답이 되겠네. 그지? 자, 두 번째 문제인데요. 아까랑 식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 말만 달라졌어요. 아까는 실근이 존재할, 지금은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이라고 바뀐 거예요. 그럼 거의 풀이도 아까랑 비슷합니다. 마지막 생각만 다른데요. 한번 해봅시다. 치환을 하게 되겠죠. 3의 x, 3의 마이너스 x를 t로 놓고요. t는 2 이상이다. 아까 나왔었죠. 잠깐 그래프 하나 그려놓을게요. 자, 이 그래프가 아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그렸지? 이렇게. 여기가 2. 네, 요게 t축, 요게 x축. 자, 미리 하나 그려놓을게. 자, 됐습니다. 이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저 식이 어떻게 됐었냐 하면 t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2a제곱 빼기 4는 0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얘가 이 범위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하면 되겠네요. 큰일 납니다. 이게 큰일 나는 거야. 실근이 존재한다는 건 동일해요. 아까 문제는 실근이 존재한다가 실근이 존재한답니다. 하지만 개수는 다른 얘기입니다. 실근이 두 개라고 해서 얘가 이 범위에서 실근이 두 개다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얘가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범위에서 실근을 2보다 3하고 4 가진다고 쳐봅시다. 만약에 이보다, 그지? 그럼 t가 3, 4면 t가 뭐였냐면 이거였잖아. 그죠? 그러면 이 값이 3이나 4인데 이 그래프 봐봐. 이 그래프 봐봐. 3이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거든요. 맞지? t 값이 3, 4가. 그러면 그거에 따른 x 값이 몇 개 나와요, 지금? 4개 나오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지금 x가 2개 있도록 하랬는데 x가 4개 나오잖아. x 교점이 4개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t 값이 이렇게 2개 가져오면 큰일 납니다. 자, 이걸 이따 차이점을 일단 아셔야 돼요. 개수 문제는 별개구나. 존재성은 맞지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여기가 포인트네. 그럼 x가 2개 생기려면 무슨 얘기야, 결국? t 값이 어때야 돼? 한 개만 있어야 되겠죠? 이 위에. 그지? 2의 위쪽에 한 개 있어요. 한 개. t 값이. 그래서 이 문제가 바뀐 게, 최종적으로 바뀐 건 이겁니다. t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2a제곱 빼기 4는 0인 t가 2보다 큰 범위에서입니다. 그치? 왜냐면 이러면 안 되잖아. 2가 되면은 한 개밖에 없잖아, 교점. 안 되잖아. 2보다 큰 범위에서 오직 한 실근.
오직 한 실근을 가져야 되는구나로 최종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해 가시겠죠? 아이고 어렵다. 이제 자, 그럼 요거를 이제 풀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위에 건 싹 잊어버리면 이제. 자, 갑니다. 그럼 요거를 갖다가 FT 놓고 그래프를 생각하면 요게 T축 2보다 큰 범위 쪽에서 요 범위 쪽에서 한 실근만 가져야 돼. 그럼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이거밖에 없겠죠? 그런가? 아니죠. 좀 조심할게. 이거 말고 요런 게 하나 있어요. 좀 웃긴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요거랑 요거랑. 그치? 얘도 어차피 2보다 큰 쪽에 실근 하나잖아. 그럼 그 T값 하나 갖고 구우면 X값 두 개 나오니까. 맞죠? 이것도 돼. 그냥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 그럼 첫 번째는 뭐예요? 2에 이렇게 모양이 그치? 2를 기준으로 이렇게 벌어지려면 F2가 0 이하 요거 돼. 그다음 두 번째는 뭐겠어요? 접해야 되니까 판별식은 0 돼야 될 건데. 근데 대칭축은 반드시 2의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축이 2보다 크다. 이 두 개를 만족해야 되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면 돼요. F2 아까 넣은 거 얼마였지? 여기다 2 넣은 거죠. 2A 제곱 플러스 4A가 0보다 작다니까 A는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 나오네. 첫 번째 경우 답이고요. 두 번째는 판별식이 0이다 하면 뭐 나와? 판별식이 0이다. B 제곱 마이너스 아까 썼던 건데 AC가 0 그리고 대칭축이 마이너스 A인데 얘가 2보다 크다죠?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 A는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2 나왔죠? 이렇게. 근데 요거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죠? 그럼 맞는 게 없죠? 지금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없으니까 이 경우는 답이 안 나오네. 결국 여기 나온 게 답이 되겠죠. 여기. 자, 좀 재밌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지수 방정식은 마무리가 됐어요. 자, 이 응용되는 문제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 했던 응용 쪽을. 로그 방정식입니다. 이 로그 방정식도 기본해법하고 응용해법 좀 나눠서 좀 설명을 할게요. 먼저 기본해법은요.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로그 방정식이 너무나 단순하게. 그럼 이런 로그 방정식에서 어떤 해법을 쓰려고 하냐면 네모랑 세모랑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두 개가 같으려면 로그 떼고 네모 세모 같아야지 같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보면 뭐 너무 당연하지만요. 자, 이 안에는 원래 의미가 좀 들어 있어요. 그 y는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어떤 x 이런 함수가 있을 때요. a가 만약에 지금 1보다 크다고 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얘가 1대1 함수가 됩니다. 1대1 함수. 그러기 때문에 이게 원래 가능한 거죠. 왜냐면 y값이 하나 있을 때 y값 두 개가 같은 거잖아. 그지? 로그 값이 똑같으면 그 네모 세모 값이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가 하나의 x에서 같은 y값이 나올 수밖에 없죠. 증가함수니까. 그래서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원래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같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푼다. 자, 이게 어떤 골격인데요.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은 뭘 꼭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 로그가 문제가 준 로그가 정의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가 정의된 상태에서 이게 만족해야 되니까 정의될 조건이 뭐예요? 그죠? 네모하고 세모가 다 양수겠죠? 양수.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쓴 A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선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닌 로그에 대해 미시에 대해서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오면 이런 해법을 써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알겠지? 꼭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그가 정의된 상태에서 이제 이런 방정식을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걸 놓쳐요. 자꾸 친구들이 이걸 놓쳐요. 그냥 단순히 이거면 이거다만 기억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런 기본해법으로 좀 이따 문제 보시고, 자, 이런 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앞에서 했지만 치환하거나 아니면 양변에 로그를 붙이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거 가지고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이 방정식을 풀어놨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 가장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로그가 정의가 된 상태에서 풀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로그가 정의가 돼야 되니까 어때? 밑은 양수 맞죠? 그 됐지? 1도 아니고 됐고. 진수 3x 플러스 4가 분명히 양수고 5x 플러스 1도 반드시 양수여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기본으로 깔고 가세요. 처음부터.
자, 이거 자꾸 놓칩니다. 이걸 안 써서 큰일 나요, 여러분들 자꾸. 자, 이제 이걸 꼭 써야 된다는 걸 명심해 놓고요. 뭐 계산해놔도 좋고요. 계산 미리 해놓을까? 좋아. 자, 이거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다.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다. 그지? 따라서 x는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두 개 교집합하면. 자, 이걸 만족하고 자, 이제 푼다는 얘기야. 이제 식변형에서. 자, 그럼 두 개 로그를 합치니까 어때? 로그. 두 개 곱하면 15x 제곱 플러스 23x 플러스 4는 계산할 수 있죠? 요 2자를 어떻게 바꾸면 돼? 2자를 로그 100으로 바꿔주면 두 로그 더하는 거잖아. 그지? 따라서 로그 9배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됐네요. 이제 로그 네모가 로그 세모랑 같기 위해선 네모 세모가 같아야 되겠죠? 23x 넘어가면 마이너스 896은요. 이렇게 돼. 자, 숫자가 좀 약간 뭐하다. 그지? 자, 선생님이 문제를 갖고 간. 자, 숫자가 좀 뭐합니다. 자, 인수분해는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1하고 15 되고 여기는 7하고 128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면 딱 맞겠네. 그지? 여기다 붙여야 되나? 아, 맞다. 여기 붙여야 되지? 자,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는 7하고 마이너스 15분의 128 나왔는데요. 자, 여기 답이죠, 그러면? 자, 이게 아니라는 거야. 꼭 요 조건에 맞아야 되겠지, 그지? 로그가 정의돼야지 문제가 맞는 거니까. 따라서 저 범위에 맞는 것만 답으로 쓰고요. 얘 버리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로그가 정의될 조건을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 식변형에서 풀어달라는 거. 자, 두 번째 문제인데요. 자, 이걸 풀어랍니다. 자, 얘는 어떻게 보면 지수 방정식 같아 보이죠? 근데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눈에 띄는 게요. 밑하고 지수 쪽에 둘 다 변수가 있다는 거. 이거는 바로 계산 안 돼서 양변에 로그 붙였었다. 그지? 자, 그 생각도 들고요. 근데 문제에 로그가 이렇게 나올 때는요. 바로 어떤 식을 계산해 나가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로그가 정의될 조건을 꼭 먼저 생각하세요. 그럼 이 로그가 정의가 되려면 어때? x가 그지? 진수니까 양수해야 되겠죠? 요거를 기본적으로 만들고 가야 됩니다. 로그가 정의돼야 되구나 하고 이제 식변형 가라자는 게야. 자, 식변형 합니다. 그러면 지수 둘 다 x가 있으니까 아래 위로 양변에 로그를 붙여주는데 밑은 뭘 붙일까요? 아무나 붙여도 돼요. 원래는 3, 3 쓰든 4, 4 쓰든 마음인데 여기 보니까 이미 사용된 로그가 밑이 10이잖아요. 그럼 로그가 밑이 통일돼야지 변형이 되니까 얘도 10인 걸 붙이는 건 당연하겠죠. 자, 됐습니다. 그럼 밑이 10인 로그를 붙였어요. 그럼 요 지수 전체가 튀어나오니까 어떻게 돼? 로그 x 곱하기 로그 x 이렇게 되는 거 보이지? 얘는 어때? 3분의 1제곱이죠? 튀어나오죠? 그럼 3분의 1 로그 100x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근데 로그 100x를 좀 한 번에 바로 씁시다. 로그 x 플러스 로그 100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이제 보이죠? 요걸 t로 놓으면 되겠구나. 로그 x를 t로 놓으면 되겠구나가 보입니다. 그럼 양변에 3까지 곱해버릴까? 그럼 3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 나오겠죠.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하면 맞네. 그럼 t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t가 뭐였냐면 로그 x였거든요. 다시 원래 거 구해야죠. 이거 t 구해놓고 답지에 쓰는 사람 많아요. 큰일 납니다. 지금 x 구하는 거예요. 그럼 로그 x가 1이니까 x는 10이거나 또는 로그 이거니까 10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거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그럼 둘 다 되는데 아까 만들어 놓은 조건 요거 꼭 기억해요. 로그가 정의될 조건. 네, 맞는가 보니까 다 맞나? 이건 어때요? 이거 맞습니다. 이것도 지수에 마이너스 있다고 또 음수라고 보면 안 돼. 이거. 자, 그래서 둘 다 양수가 되니까 둘 다 답으로서 인정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이제 세 번째요. 자, 좀 식이 복잡해집니다. 약간씩. 자, 이걸 구하랍니다. 그러면 자신 있는 친구는 자기가 한번 해보세요. 꼭 이거 볼 필요 없죠? 자기가 풀어서 나중에 답만 확인하면 되지. 자, 갑니다. 자, 가장 먼저 볼 게 뭘까요? 여러 개 로그가 나왔어요. 먼저 로그가 정의돼야 된다는 거. 그러면 로그 정의되려면 x는 양수겠죠. 여기서도 x는 양수. 됐네. 그러면 x는 양수인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자, 이제 식변형 갑니다. 자, 식변형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밑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게. 여러 개 로그 나오면 밑이 통일돼야 돼. 20, 10, 20 안 되거든. 밑을 10으로 싹 통일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밑변환 공식 쓰니까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20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x. 자, 한번 쓸까? 자,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x. 10은 생략할게요, 이제. 얘를 밑을 10으로 바꾸면 10을 밑으로 하는 20분의 10을 밑으로 하는 2 됐죠,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요거를 양변에 로그 20을 뭐 곱해도 됩니다. 양변에 로그 20을 바로 곱하지 뭐. 좋아. 바로 곱합니다. 그럼 정리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분모 없애는 거지. 그럼 바로 쓴다. 로그 x, 로그 20을 곱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곱해져서 넘어간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20 곱하기 로그 x 되고요. 플러스 로그 2는 0 이렇게 돼. 아우, 암산 빠르다, 그지?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이제 치환이 보이죠? 그래서 바로 갑시다. 이거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로그 20 곱하기 t 플러스 로그 2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 되나요, 이거? 인수분해 11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언뜻?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쪼개봐야 되죠? 로그 20을 그냥 놔두지 말고, 얘를 2 곱하기 10이니까 1 플러스 로그 2로 이렇게 분리해보세요. 그럼 보이죠? 여기 11 내리고 여기 1하고 로그 2 내려서 이렇게 대각선 곱하면 딱 나오지? 됐네. 됩니다. 따라서 t는 뭐 나와? 인수분해한 결과가 마이너스 1, 아니, 인수분해하면 1 또는 로그 2 나오네요. 자, 이렇게. t가 다시 뭐였냐면 처음에 t를 놓은 게 내가 로그 x를 t로 놨지, 그지? 얘가 로그 x니까 로그 x가 1이면 x는 10 나오고요. 로그 x가 로그 2니까 x는 2가 나오겠죠. 자, 이게 둘 다 답이 돼, 그지? 아니지. 꼭 아까 써놓은 진수 조건 확인해야 됩니다. 이 조건에 맞아야 답이야.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맞네요. 그래서 답이네. 자, 이제 좀 응용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계산을 했다면 지금부터 의미가 있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요. 두근의 곱을 구하랍니다. 자, 먼저 얘를 좀 손을 좀 봐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근을 따지긴 힘들어요. 그지?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 곱하기니까, 그지? 곱하기니까 이게 분리할 수 있죠. 근데 잘 보시면 이거 봅시다. 이것도 이렇게 합시다. 방정식이니까, 로그 방정식이니까 진수가 양수해야 되겠죠? 그럼 3x, 4x가 다 양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x는 양수겠구나. 자, 처음부터 달고 갈게요. 좋습니다. 자, 이제 분리해서 식을 좀 변형해 보면 로그 x 플러스 로그 3 이렇게 될 거고요. 로그 x 플러스 로그 4 될 거고요. 는 1 되죠. 글씨가 좀. 자, 이제 전개합니다. 로그 x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무슨 로그 x 될 거고요. 그치? 그 다음 플러스 얼마가 되지 이거? 바로 쓸까 그냥? 로그 3 더하기 로그 4죠? 로그 12 되고 여기는 로그 3 곱하기 로그 4하고 1 넘어갈까? 빼기 1, 은 0 이렇게 됐죠. 자, 좀 복잡합니다. 자, 지금 우리 이걸 푸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풀어라 그러면 좀 문제가 돼요. 왜냐면 인수분해를 해야 돼. 치환한 다음에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지금은. 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요걸 치환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로그 x를 t로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요 위의 식이 t제곱 플러스 로그 12t 플러스 이렇게 됐죠. 아유, 길다. 자, 지금 문제는요. 이것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것의 근은 뭘까요? 이건 앞에서도 이미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뭐가 될까? 그치? 지금 여기서는 이게 x 값이거든? 얘는 t 값을 묻는 거예요. 그럼 x가 알파, 베타니까 여기서, 그치? x가 알파, 베타니까. 그치? t 값은 뭐가 되냐면 당연히, 그치? 로그 알파하고 로그 베타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개나. 자, 요거 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자, 요거 꼭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자, 요게 지금 지금 낸 응용의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 요거하고 요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원래 근은 알파 베타지만 치환한 것의 근은 로그 알파 로그 베타입니다. 그리고 얘는 2차 방이 아닙니다. 얘가 2차 방이고요. 얘는 그냥 로그 방이에요. 로그 방에서 나오는 공식 없어요, 여러분들. 2차 방에서나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 뭐 그지? 판별식 이런 게 여기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근계수 관계.
자, 그래서 이제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가지고 근계수 관계 써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근계수 관계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2차 방 아니야. 여기서 근계수 관계 씁니다. 그래서 로그 알파 플러스 로그 베타 두근의 합은 어떻게 돼요? 그지? 개수만 보면 되니? 이 1차 개수가 로그 10이에요. 마이너스 로그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로그 알파 곱하기 로그 베타, 이렇게 두 개 곱한 것이 A분의 C인데 C가 상수항이 좀 길죠? 굳이 쓰자면 이렇게 되네. 네, 이렇게. 자, 근계수 관계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보이죠? 여기서 나옵니다. 위에서. 그래서 위식을 정리하면은 로그 알파 베타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를 올려버리니까 로그 12분의 1 나오겠죠? 역수니까. 따라서 알파 베타가 12분의 1로 우리가 구하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 밑에 있는 요식은 어때? 요 밑에 있는 거는 전혀 쓰지 않죠, 지금. 쓰지도 않을 뿐더러 쓸기도 좀 뭐예요? 쓸기도.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쓸모가 없고요. 요거에서 답이 나와. 자, 다시 한번 요 두 개의 관계를 잘 기억하고, 문제는 2차 방정식의 두근으로 뭔가를 구해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라. 문제 비슷한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도 도전해보시고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자, 문제가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도록 A 범위를 구하랍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먼저 치환부터 해서 식을 바꿔야 되겠죠? 자, 얘를 t로 놓으면 문제는 t제곱 마이너스 2at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이것의 두근을요. 처음에 이것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을게요. 이놈의 두근을. 그럼 이놈은 근이 뭐가 되냐면 로그 알파 로그 베타가 되겠죠. 이까진 맞아요. 됐습니다. 아까랑. 자, 그런데요. 알파 베타가 양수입니다. 서로 다른 양수예요.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양수다. 두근이. 그럼 여러분들은 파악할 게 뭐냐면, 파악할 게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뭘까를 파악해야 됩니다. 위에서 쓸 게 없어요. 이게 뭔지 이걸 뭔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뭘까요? 알파가 양수면 로그 알파는 뭘까? 양수일까 그냥? 자, 이런 것도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서 이해하면 되게 좋은데요. 로그 x 그래프 하나 그려보세요. 이렇게. y는 로그 x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게 지금 y는이 아니라 저 앞에 요거 있죠? 요거 그린 거예요. 요거. x와 t의 관계. 이게 x 값이잖아. 이게 t 값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하면 t라고 해. 자, t는 로그, 이게 x축이고 이게 t축입니다. 그래서 x가 이제 알파 베타인데 둘 다 양수야. 그 말은 여기 어딘가 있겠지. 여기 어딘가 알파 베타가 있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만약에 알파가 여기 있다면 어때요? 로그 알파는 여기 나오겠죠? 양수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알파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양수잖아, 이것도. 그 알파가 여기 있으면 로그 알파는 뭐가 나와요? 음수가 나오죠, 음수가. 이해 가시나 무슨 말인가? 그 알파가 클수록 로그 알파도 커지고요. 알파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때? 로그 알파는 더 음수가 더 작아지겠죠? 무슨 의미일까요? 아, 그림에서 이해하는 것은, 아하, 얘는 어떤 실수가 되겠구나가 느껴져야 됩니다. 알파는 양수값이지만 그 알파를 대입한 로그 알파는 그잖아. 이 함수가 치역이 모든 실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실수가 다 나오잖아. 양수에 대해서. 결국 얘는 어떤 실수값이 된다는 거야. 알파가 어떤 양수값이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실수값이 되는 거예요. 결국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실근이겠구나. 그냥 범위가 양수음수가 따져지지가 않는. 자, 따라서 실근 가질 조건인 판별식이 0보다 크다겠습니다. 그죠? 서로 다른 두 실수겠죠?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수니까. 그래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가 양수라서 a는 2하고 마이너스 요거보다 크거나 또는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도 아까처럼 뭐 근계수 관계를 쓰진 않았지만 근이 무엇인가를 파악해낸 후에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로그 방정식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 방정식을 푸는데요.
A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이게 근으로 나오고요. B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이게 근으로 나온답니다. 자, 여기서 많이 들어본 말투죠. 자, 먼저 할 일이 식변형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 10이 있으니까요. 요 두 개는 역수관계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로그 10x를 바로 t라 놓습니다.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x를 t라 놓으면, 자, 이 방정식은 t 플러스 a 곱하기 t분의 1은 b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t 곱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bt 플러스 a는 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근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것의 근이, 자, 이건 좀 이따 보고요. 이것의 근이 100이 나왔다는 뜻은, 이것의 근은 뭐가 나왔다는 얘기야, 근은? 그죠? x가 100이니까 여기 넣어보면 되죠? 로그 100이 이거의 근이겠지. 그럼 이가 나오겠죠. 그 다음 100하고 이게 근이었다는 얘기는, 그죠? 이 100하고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 근 나오겠지. t값이 나오겠지, 여기서. 그러면 근이 뭐가 되냐면 2 또는 2분의 3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A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이게 나오고요. 여기서 B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이게 나왔다로 문제가 바뀌는 거란 얘기야. 이렇게 원래 문제가. 자, 보이시죠? 자, 그 문제를 이렇게 싹 바꿨으니까 우린 요 문제 풀면 됩니다. 요 문제. 그럼 이게 중학교 때부터 봤던 문제죠. 자, 갑니다. 그래서 근이 지금 2하고 2, 이게 중근이니까 얘도 2하고 2가 중근이겠죠. 그럼 근계수 관계 쓰면 되겠네. 그럼 두 근의 합은 합은 이렇게 근계수 관계로 B 나옵니다. 그리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A 나오죠. 근데 이 두 개를 다 믿지 못하는 게요. A를 잘못 보고 푸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근이. 그러니까 A를 이걸로 못 보고 딴 걸로 본 거예요. 뭘로 본지 모르는 거야. 우린 지금. 여기 뭘 썼는지 모르지만 근이 이게. 그럼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요 부분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 지금 이 수가 바뀌었으니까. 따라서 A에 관한 조건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버리면 되겠죠. 믿을 수 있는 건 B니까. B는 제로 봤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근의 합은 2분의 7은 B가 나오고요. 두 근의 곱은 3인데 그건 근계수 관계로 A가 나오죠. 근데 얘는 B를 잘못 보고 푼 거니까 B에 관한 정보는 믿을 수가 없죠, 지금. 자, 따라서 믿을 수 있는 정보는 요 두 개입니다. 그럼 다 됐네요. A, B가 나왔으므로 아하, 결국 방정식은 B가 4죠. T제곱 빼기 4T, A가 3이니까 3은 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풀리네요. 그래서 올바른 근은 1, 3이니까 그럼 T가 뭐냐면 로그 X였죠? T가 로그 X, 로그 X가 1, 3이니까 원래 근 X는 10하고 10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원래 근을 구할 수 있다. 자, 뭐 풀긴 길지만 핵심은 이 부분이죠. 이렇게 바꿔 생각한다는 거.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그 방정식까지 마무리됐고요. 자, 좀 내용은 조금 어려웠지만 계속 보시면 쉬워집니다. 네, 수고하셨어요.